여러분, 결국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기업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정치권을 막지 못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재계와 경제계는 총력으로 반대해왔습니다. 산업계의 최고 경영자들까지 직접 국회를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며 이 법은 투자와 일자리를 동시에 줄이는 재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고는 정치의 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결국 법은 통과됐고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책임 범위를 무한대로 넓힌다는 점입니다. 원청 기업은 하청 노동자와도 직접 교섭해야 하고 파업 범위도 확대되어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까지 노조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기업이 모든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계가 투자 축소, 일자리 감소, 해외 철수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업과 투자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노조법 개정 이후 예상되는 분쟁 유형을 정리하고 법적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둘째, 하청 계약 구조와 협력사와의 관계를 새롭게 검토해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내부적으로는 노사 협상 매뉴얼을 개편해 파업 확대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대비만으로도 충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떠나겠다고 경고하는데 대통령실은 합리성이 높아졌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합리성입니까? 국내 1위 동박 기업 SK넥실리스는 전기료 폭등을 견디지 못해 결국 해외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GM 역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 사업 자체를 재평가하겠다며 사실상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기업들이 하나둘씩 한국을 떠나겠다고 하는 이 와중에 대통령실은 오히려 현장의 합리성이 높아졌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닙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까지 모든 재계가 목소리를 모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법이 기업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결국 한국 경제를 공멸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잘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떠난다고 아우성치는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귀를 닫은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업과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기업들은 해외 이전 가능성을 포함해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와 고용 축소에 따른 피해가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업종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과 소비자 역시 이 법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 미칠 결과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없다면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단순히 노조의 힘을 조금 더 키워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이상의 문제, 대한민국 산업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노조 권한이 조금 커지는 게 무슨 큰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히 노조의 권한 강화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발을 빼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떠나겠다고 말하는 SK넥실리스는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국내 1위 동박 생산 기업으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근간을 책임지는 기업입니다. 문제는 전력 비용입니다. 동박 생산 과정에서 전기료가 제조 원가의 15%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우즈베키스탄 전기요금이 무려 40%나 저렴합니다. 결국 기업은 생존을 위해 한국이 아닌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첫째, 법안 통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전반의 영향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기업들은 전기료 노동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해외 이전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들도 이 문제를 단순히 노사 갈등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대응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결국 첫 번째 대기업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SK넥실리스의 해외 이전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한국 산업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외에서는 총력전을 펼치며 한국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한국의 30%도 안 되고
구리 매장량까지 풍부하며 정부의 지원 의지는 강력합니다. 여기에 세금 혜택까지 얹어지니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한국이 아니라 해외가 선택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SK 넥실리스는 정읍 공장의 일부 설비를 떼어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료 인건비, 원자재, 세제 혜택, 모든 조건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외 확장이 아니라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을 떠나는 첫 번째 대기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탄은 한국GM입니다. 최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 사업장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업과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업은 해외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남은 국내 생산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와 협력사는 한국 내 사업 리스크와 해외 이전 시 기회비용을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과 소비자는 이 사안을 단순히 노사 갈등으로 보지 말고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인식 전환이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GM, 철수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았지만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업하면 안 되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GM은 이미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에서 철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보이는 움직임이 그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2018년에도 정부가 8천억 원을 지원해 겨우 붙잡아뒀을 뿐 애초에 한국GM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파업, 부분 파업이 이어지고 있으니 기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한국GM은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사업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발언과 행보는 과거 해외 철수 직전과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모두 철수 과정에서 현지 정부와 갈등을 빚었고 노사 분규와 손실 확대가 겹쳤습니다. 지금 한국GM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전철을 밟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한국GM 철수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두고 지역경제, 고용에 미칠 파급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 없이 지원만 반복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구조 개편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노조와 기업 모두가 극한 대립 대신 협력의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번엔 정말로 GM이 떠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결국 통과됐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철수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내뱉은 말, 기업이 빠져나가면 그때 가서 다시 고치면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기업이 떠난 뒤에 뭘 고친다는 겁니까? 이런 안일한 인식 때문에 허무맹랑한 법이 미친 듯한 속도감으로 강행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 6대 단체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모두 한 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법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한정 확대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원청의 경영상 결정, 구조조정, 투자 축소, 사업 이전까지도 모두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파업과 분쟁의 위험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이번 법안으로 확대될 수 있는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구조조정이나 투자계획 변경 시 법적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을 대비한 리스크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국내와 해외의 법적 비용적 환경을 비교해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이제는 기업의 모든 결정이 노조의 투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수천억 원 손실을 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모든 경영상 판단이 소송과 파업의 대상이 되고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조차 기업이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아니면 발을 빼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조조정, 투자 축소, 사업 이전, 심지어 일반적인 경영 판단까지도 파업과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이 노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도 그 부담은 오롯이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계가 투자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는 법이라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노사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대비해 사전 대응 매뉴얼을 반드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대응 가능한 재정보험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와 고용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 국내에 남을 것인가, 해외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서둘러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지금은 노조가 환호하지만 결국 모두가 잃게 될 법입니다. 마치 불이 붙은 집안에서 춤추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날 전혀 다른 두 장면이 대비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노조가 웃으며 승리를 만끽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단체가 모여 공멸의 길이라며 절규했습니다. SK 넥실리스는 한국을 떠난다고 하고 한국GM은 사업 재평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현장의 합리성이 높아졌다며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이 괴리감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노란봉투법의 본질은 단순히 노조의 권한 확대가 아닙니다. 첫째, 모든 경영상 판단이 노동쟁의 대상이 됩니다. 구조조정, 투자 축소, 사업 이전까지도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업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어도 스스로 감내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들은 떠나겠다고 경고했고 재계는 일자리와 투자가 동시에 줄어든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재계는 이미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업처럼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얽혀있는 산업에서는 작은 갈등 하나가 대혼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경영권은 무너지고 투자의식은 사라지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은 신뢰를 잃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 이 충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고 산업 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라고. 이 경고는 추측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현실을 미리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지금은 홈플러스 철수 정도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연쇄 철수가 이어진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첫째,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철수를 결정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 정부 국민 모두가 법이 산업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늦으면 손 쓸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단순한 노사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산업 붕괴의 신호탄이자 공멸의 시작입니다. 국민 대부분은 아직 피부로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큰 문제냐 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 알면 이미 늦다는 겁니다. 기업이 떠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신뢰가 무너진 뒤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전체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SK 넥실리스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한국GM은 철수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투자처라며 발길을 돌릴 겁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이 법안을 현장의 합리성을 높였다며 환영했습니다.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국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은 이 사안을 단순히 정치 이슈가 아닌 내 일자리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해외 이전 시나리오뿐 아니라 국내 잔류 시 발생할 리스크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 전체가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목표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SK 넥실리스가 떠나고 한국GM이 발을 빼겠다고 하면 그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까지 줄줄이 철수를 선언한다면 국민은 그제서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며 관심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건 노동의 승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 붕괴의 시작입니다. 기업이 떠나면 노조도 국민도 결국 모두가 일터를 잃습니다. 공멸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공멸의 도화선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